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이른바 재판 뒷거래 의혹,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자로 꼽히고 있는 단체와 사람들이 KTX 해고 노동자들이라든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등 여러 사람과 단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또 다른 당사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통합진보당입니다. 이 통진당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고 현재는 민중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재현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이 천막의 비닐을 단단히 쳐서 괜찮고요. 태풍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끄떡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김 전 의원께서도 거기에 날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천막이 좀 좁아서 천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을 하신 건지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건들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통합진보당 관련한 문건만 지금 한 9건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회의원 지휘확인 소송, 그리고 이석규의 내라는 사건 재판, 지방의원 기획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는 피해 당사자로서 국회의원 지휘박탈 무효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여러 자료, 물론 아직 공개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 자료 가운데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료나 문구가 있다면,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좀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2015년 11월에 작성된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의 임종원 차장으로 보이고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이 좀 핵심 문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BH는 청와대겠죠. 청와대에 이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자세히 다룬 문건인데요. 이 문건 하나만 보아도 당시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이 어떻게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굉장히 자세한 전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거라고 봤던 것은요, 그 압박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건데, BH 국정 운영 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것을 압박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BH와 사정교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던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협박을 내놓겠다라는 문건인데요. 여기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알려졌던 KTX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에 작성된 문건이고 2015년 11월에 작성됐습니다. 2015년 11월이요?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거기 그 문건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석기 전 의원도 언급돼 있고 그 사례들로. 통합진보당, KTX 승무원,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단 통합진보당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말하자면은 그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판결 결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고법원을 이제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사건을 모아서 청와대에 이렇게 제출한 것이지 사전에 어떤 재판에 개입했거나 재판을 조정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그 앞에 만들어졌었던 10개월 전 문건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1월에 쓰여진 문건입니다. 제목은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대외비 문건이고요. TF에서 작성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건의 10개월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에 저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법원행정처에서 TF를 구성해서 검토보고를 한 22페이지짜리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이 행정소송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대법원의 여러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고 그것을 이익을 잘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소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자세히 담겨 있는 정말 기막힌 문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의 시나리오가 4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각하를 시킬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또는 부분 인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각하를 시킬지,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와의 권력관계에서 그냥 스스로가 빠진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하가 가장 부적절하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기각을 할 시는 어떤지, 인용을 할 시에는 이 국회의원들의 손을 들어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용이한 판단이지만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부분 인용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석기, 김재현만 상실시키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은 회복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시나리오로 담겨있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하가 가장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쓰여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0개월 후에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협상추진 전략 문건의 대표적인 협조 사례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사건을 각하시킨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문건만 놓고 보아도 그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10개월 후에 왜 뒤집혔는가는 이 문건에 써있던 대로 물밑에서의 접촉,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도 이 10개월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건들이 드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재판에 대한 어떤 대법원 차원의 개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압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무형적인 어떤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판단이 뒤바뀔 수 있는 근거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그 문건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중립사법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것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 표방을 하면서 압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와서 여쭙자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이제 결정을 한 게 2014년 12월이었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원하고는 이제 좀 말하자면 좀 분리돼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정당 해산 결정은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불거졌던 재판 뒷거래 의혹이라든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무관한 거 아니냐, 좀 별개 아니냐 이렇게도 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선고 결과가 잘못됐다. 지금 이 부분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중립적 사법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미 훼손된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 문구로도 쓰여져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구들. 그래서 정치적 재판을 이렇게 대놓고 버젓이 진행했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이게 자꾸 뭐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건이 나왔단 말이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두 가지인데요.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지역구 지방의원의 재소가 있습니다. 예. 파장이 큰 거 한 가지만 소개드리면 예.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상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실시킬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통합진보당이 재창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들 스스로 법원행정처에서 판단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역의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그런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기획소송 문건이 여러 건이 작성이 됐고요. 예.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문건의 파일명에 BH 관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이런 기획소송을 법원행정처에서 문건화했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왜 이 파일의 제목에 BH 관련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어떤 연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1심과 2심은.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통합진보당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 거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압박이 있었지만 해당 재판장이 소신껏 판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뭐 이런 문건들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여러 여론의 상황 추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의 지휘학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각하가 났지만 2심에서는 기각이 판결이 됐고요. 지금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법원행정처의 작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고, 이제 이 지방의원권도 그렇고 저희 국회의원들의 지휘학인 소송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입장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뭐 민중당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의 피해자들이죠. 예. 관련자. 그럼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재판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뭐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문건들에 언급된 피해자들은 구제와 원상 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휘학인 소송은 애초에 소송 시나리오에 그들 스스로도 썼던 대로 인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용을 해서 의원직 상실이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재판 거래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란음모 사건의 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9년형 이것이야말로 무효가 돼야 된다. 지금 만 5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석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 전체를 요구하면서 원상 회복
반박과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피해자 구제가 되려면 네. 글쎄요, 뭐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냥 재심이라든가 어떤 법적 절차가 없이는 그게 현실적으로 달성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전 재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사건들도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는 8.15 대사면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 그동안 많은 정권들에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그런 지난 정권의 정치 재판에 대해서 시국 사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이미 전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김기춘, 박근혜 이후에 양승태 같은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이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거나 그리고 사면 복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올 초에 있었던 사면에서 이런 정치적 희생양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울러서 현대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 전 통진당 의원이었습니다.